이쪽 골목은 오랫동안 빈집이 많아가지고 이런 빈집이 오래 묵을수록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 집만 또 무너진다면 괜찮은데 옆집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이런 점이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에는 잡초와 쓰레기들만 가득해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년째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범죄 발생 우려도 있어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빈집이 좀 많아서 이제 밤에 돌아다니기가 많이 무섭기도 하고 이 집에 일찍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빈집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빈집들이 가면은 무서워요. 올해 1월 기준 대전 지역 빈집은 총 3,867채에 달합니다. 방치된 빈집은 주거 환경을 악화시켜 슬럼화를 유발하는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빈집이 깨진 유리창처럼 주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공동체까지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빈집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의 왕래가 줄어들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관심도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 빈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비행, 일탈 이런 것의 이제 근원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한 빈집이 많아진다라면은 이 슬럼화 현상, 이게 당연히 이어질 거고요. 이런 이제 슬럼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건물 붕괴라든가 화재 사고라든가 청소년의 일탈 이런 것들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시장 인근에는 수년째 방치된 빈집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사람의 손길이 끊어진 지 오래돼 보이는 빈집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여기 좀 소규모의 화재 사건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전통시장에 화재가 제일 화두가 돼 있을 때라 사실은 상인회에서 걱정은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점이고 또 비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동네 이제 좀 청소년들이 이렇게 들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화재도 걱정되고 또 우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었죠. 아니 빈가가 있으면은 보기도 안 좋고 이웃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 좋은 시설 같은 거 공간 이런 거 만들어서 주차장이나 놀이공원 같은 거 만들면 좋지. 중구청에서는 상인들의 바람대로 이곳을 쉼터로 조성해 상인들도 이용하고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도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는 태평시장 인근으로서 2023년도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 4개수 중에 한 개수입니다. 이 공간을 철거를 해서 태평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의 쉼터 공간으로서 제공될 것이고요. 요건 23년도 빈집 정비 사업으로서 올해 한 6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서는 빈집을 매입해 정비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낡고 오래된 빈집은 주차장이나 쉼터와 같이 주민들의 공동 생활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이곳 또한 수년째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었습니다. 위험도 하고 어린이들이 이제 뭐 다니다가 이제 뭐 담 같은 게 이제 무너지려고 이런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했죠. 위험하기도 하고 냄새도 나고 뭐 여러모로 하여간 동네 환경에도 굉장히 안 좋고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놓음으로써 일석이조죠. 이제 환경도 정화시키면서 어르신들이 나와서 틈틈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구청은 올 한 해 빈집 넉 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중구에만 400여 채가 넘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큰 부담입니다. 저희들이 빈집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화 되어 있고 또 주거 환경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빈집 정비 사업에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전체 매칭 사업비의 20%가 2억 4천 정도 되는데요. 2억 4천도 구 재정상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일선 구의 입장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빈집에 대응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제라도 빈집이 울리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겁니다. 이 도심 속 흉물이 돼버린 빈집,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사는 집 가까이 이런 빈집들이 있다면 불안과 불편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를 빈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도 궁금합니다. 자, 신서우 기자, 빈집의 정의부터 짚어주신다면요. 네, 빈집의 법적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의 사용량 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미분양 주택이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 그리고 기숙사나 별장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빈집이 저출산과 고령화, 또 지역 소멸이라는 흐름 속에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빈집이 도시 지역 빈집보다 2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데요. 빈집이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 대전시 도시재생과 김태섭 주거환경개선팀장과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먼저 박정은 연구위원님, 빈집이 갈수록 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빈집이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하게 달리 이제 인구는 계속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빈집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입니다. 물론 수도권 지역 안에서도 빈집은 발생을 하지만 이제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더 빠르게 지방 도시에서 빈집이 발생하고 있죠.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수도권에서도 빈집이 나오지만 그 지역과 그 양상과 성격이 좀 다른데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처럼 향후 수익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거나 혹은 때를 기다리면서 비워두는 빈집이 많고요.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거주하던 주민이 돌아가시면서 빈집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수도권의 빈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빈집 같은 경우 더 빠르게 더 많이 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성격 자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의 빈집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지역 소멸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김태섭 팀장님, 대전의 경우 빈집 문제 얼마나 심각한가요? 대전은 전체적으로 3,867호의 빈집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원도심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빈집을 제외한다면 1,789호의 빈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빈집 문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입장에서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23년에서 27년까지 5년간 100억을 투입해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집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빈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안전, 경관의 문제들을 해소하고, 그리고 노후한 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박정은 위원님, 대전시가 하고 있는 이 빈집 정비 사업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빈집은 그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구분을 하거든요. 1등급 빈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보수를 하게 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한 빈집이고요.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상의 조치를 좀 취하고 난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빈집. 3등급은 이제 사실 주변 환경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는 불편함을 많이 겪게 하는 이제 빈집으로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 빈집이 있다는 것 자체만 으로 사실 마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을 이제 겪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철거를 해주는 게 굉장히 그 주거 환경을 이제 안전하고 양호하게 유지시키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빈집을 정비를 하려고 하면 현장에서는
부딪히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김태섭 팀장님,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빈집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빈집이 향후에 부동산적으로 가치가 있어서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빈집을 정비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집주인과 자치구가 협의해서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대전 중구청의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쉼터나 주차장이 필요해서 그 시민들을 위한 그 유휴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빈집이 있었는데 그 소유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다른 대상으로 물속해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좀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그 소유주분들의 심정도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선 비용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우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자치단체에서 일부 보전은 해주지만 본인 부담이 자부담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주택이 없어져서 나대지가 되면 주택세보다 토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토지세가 주택세보다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야 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소유주분들 입장에서는 향후 가치를 포기하는 것도 포기하는 거지만 처리 비용도 발생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은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좀 달갑지 않은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해서 현재 관련법 정비가 마련되고 있는, 추진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빈집 문제 해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치구도 정비사업 예산을 일부 부담하게 되면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팀장님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시와 자치구 모두 세원 감소로 인해서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행정안전부에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앙에서 국비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정훈 의원님, 결국 빈집 이 정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또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빈집을 활용하거나 정비를 하는 주체는 이제 지자체이지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 이제 틀을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중앙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번에 있었던 지방세법 시행령 이제 개정안을 이제 마련한 것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토지세액으로 이제 더 높게 납부가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빈집 철거 후에도 토지세액이 아니라 이제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이제 3년이었던 거를 이제 5년으로 연장해 줌으로써 이제 좀 철거를 이제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소유주들의 이제 관리 책무를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농어촌 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개정안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금 성격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 빈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이제 이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제 매물로 나오게 되는 빈집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더해서요 빈집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한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사례들,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나갔던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나라마다 이제 빈집에 대한 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정책의 관점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영국이나 캐나다 같은 곳인데요. 주택 부족과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제 막기 위해서 빈집을 이제 주택 재고로 보고 이런 부동산 시스템 속에서 빈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빈집인 채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의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중과세를 이제 매기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랑 이제 더 유사하게 이제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이런 이슈와 맞물리면서 빈집을 이제 소멸 지역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활용 수단으로 이제 마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굉장히 오랫동안 빈집은행이라는 이 사업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은행이요? 네, 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에 대한 정보를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빈집에 어떤 컨디션의 빈집이 현재 이제 나와 있는지를 이제 소유주와 이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이제 오랫동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통해 이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나아가 지역 소멸 극복 대책으로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자, 김태섭 팀장님,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이 빈집 정비 사업 어떻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첫 번째, 철거와 활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비 및 기금을 활용해서 되도록 많은 빈집을 정비하도록 하고요. 필요성이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적인 측면인데요. 자치구와 빈집 주인과 협업해서 시민들이 안전, 경관, 위생에 이상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정훈 위원님, 빈집 정비 잘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빈집 문제는 장기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하는 지방 도시 그리고 그 안에서도 뭐 원도심 지역 이제 이런 데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도시 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빈집이 이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의 모든 지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지역이 사실상 철거를 통해서 이 주변 환경 정비가 우선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규모, 그다음에 입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빈집 관리를 이제 활용 위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비 위주로 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공공이 빈집 관리 정책을 수행을 할 때 빈집 소유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주고 그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은 꾸준히 그 동료 수단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하고 또 이거를 이제 일관성 있게 쭉 가져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집은 사람의 온기를 담고 산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온전할 리 없습니다. 온전치 않은 빈집들이 마을에 방치된다면 자연히 사람의 발길도 닿긴 어려워지겠죠. 지역 소멸과 빈집 문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빈집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자,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박정은 연구위원, 대전시 도시재생과 김태섭 주거환경개선팀장, 그리고 신서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인 대세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